안녕하세요. 길 위에서 길을 묻다 오유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앞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문득 지나온 길을 후회하게 되는데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올바른 길인지 아니면 다시 다른 길을 되돌아가야 되는 건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지켜줄 나침반 같은 곳,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지켜준 이곳에서 대한민국 브랜드 컨설턴트 1호 브랜드 컴퍼니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네, 도심 속의 휴식처인 이 남한산성 길여행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에 위치한 남한산성. 신라 문무왕 때 쌓은 주장성의 예터를 활용하여 1624년 축성되었다. 삼국시대 이래로 우리 민족사의 중요한 요충지로 기능하며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57호로 지정되었다. 소박한 연못과 역사, 그리고 문화가 함께하는 남한산성 지수당. 1672년 현종 13년 부윤으로 재직하던 이세화가 건립한 정자인 지수당은 당시 고관들이 낚시를 즐기던 곳으로 유명하다. 건립 당시에는 정자를 중심으로 앞뒤에 3개의 연못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2개의 연못만이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남한산성 지수당 정자 앞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 모시고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대표님, 지금 오시니까 이렇게 어떠세요, 여기? 사무실에 있을 때보다 기분도 상쾌해지는 것 같고요.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제가 이 대표님의 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브랜드 컨설턴트 제1호라고 듣고 있거든요. 근데 브랜드 컨설턴트 왠지 조금 생소한데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이제 근엄하게 얘기할 때는 이제 컨설턴트 그러면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브랜드 전략을 수립해드리고 또 그 전략에 따라서 어떤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고 그에 따른 뭐 네이밍이나 디자인 이런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접착제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브랜드하고 소비자를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딱 달라붙게 해주는, 그래서 평생 고객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접착력이 좋아야 되는데 이 접착력을 어떻게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좋아할 수 있도록 그 접착력이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드리고 또 이 접착력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또 그 브랜드의 이름도 만들어 드리고 디자인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또 알려야 되는지 이 접착력을 원하시는 그런 기업과 그다음에 소비자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업들을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데요. 아마 이거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아마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브랜드 컨설턴트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원래 제가 사회 첫발로 입문을 한 거는 이제 카피라이터였습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카피라이팅을 했는데 그때 업무 중에 하나가 브랜드를 개발하는 업무가 하나가 있었고 또 광고 문안을 광고 문구나 문안을 작성하는 업무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브랜드를 알게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광고 기획하고 마케팅 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브랜드 쪽에 그 앞으로 비즈니스가 좀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90년 이때만 하더라도 그 브랜드라는 말이 없었고 상표 그래야지만 알았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 기업들이 가장 원했던 게 해외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고유한 상표가 없어서 수출을 못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를 내가 담당해서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브랜드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직업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게 예전에는 상표였는데 이게 브랜드가 되면서 굉장히 요즘은 브랜드 경영 시대잖아요. 뭔가 기업들 간에도 이렇게 경쟁이 바로 중요한 건데, 그러면 브랜드의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브랜드의 중요성 그러면 브랜드는 이제 인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동안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퀄리티를 품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기업들의 관심사였고, 아무리 좋은 우리가 농축산물을 만들고 생산을 해도 소비자들이 이 제품은 안 좋은 제품이야 라는 인식이 형성이 되면 오히려 그 제품을 먹어보고 그다음 만져보고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고 나서 좋은 품질의 농축산물이다, 농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죠. 이게 어디서 생산된 거다, 브랜드가 뭐다, 거기에 따라서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형성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브랜드의 이미지가 결국 이 품질에 대비해서 그 실제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가치와 이 인식 가치가 거의 동일하게 그 수준이 나타나야지만 결국은 저평가를 안 받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는 그런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정말 이게요, 고객,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그만큼 신뢰를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데,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이럴 때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데요. 머리가 아프고 조금 답답하다, 잘 생각이 안 난다, 이럴 네. 때는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밝은 공기 마시면서 굉장히 더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저 귀에 쏙쏙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남은 남한산성 길 한번 저와 함께 계속해서 걸어보시겠어요? 네, 함께 하시죠. 네, 가보시죠. 네. 장경사는 남한산성 내에 존재했던 망월사, 옥정사를 비롯한 9개의 사찰 중 당시 모습으로 남아 현존하는 유일한 사찰로 경기도 문화재 자료 제15호이다. 1907년 8월 일제의 군대 해산령에 의해 성안의 무기고와 화약고를 파괴할 때 대부분의 사찰은 파괴되었으나 장경사는 비교적 피해가 적었다. 하지만 1975년 화재로 인해 소실되어 중창하였다. 네, 제가 쭉 이렇게 오면서 브랜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네.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뭔가 제가 알고 있던 그런 기업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해서 해주시니까 굉장히 귀에 쉽게 들어오고 정말 재밌는데, 혹시 이게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이 브랜드로 인해서 희비가 엇갈렸던 뭔가 그런 재미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 외국의 브랜드 중에 뭐 소니 같은 경우도 네. 소니 워크맨이라는 브랜드 때문에 오히려 소니가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소니가 워크맨이라는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만약에 워크맨이라는 브랜드를 안 만들고 그냥 휴대용 카세트 레코더라고 했으면은 실패를 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워크맨이라는 브랜드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휴대용 카세트 레코더를 사러 가서 워크맨 주세요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 휴대용 카세트 레코더의 대명사가 소니 워크맨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거의 소니 워크맨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고, 지금도 사실은 엘리베이터, 네. 또 에스컬레이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롤러브레이드, 네. 이게 다 브랜드였습니다. 사실은 브랜드였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하니까 네. 일반 보통 명사화가 됐다라고 하는데 일반 명칭이 돼버린 겁니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 네. 그렇구나. 그래서 브랜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네. 결국은 아무리 좋은 브랜드를 만들었어도 그걸 관리를 못하면 결국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그 말이 돼버리는 거고요. 이름이 돼버리고, 결국 브랜드를 잘 관리를 하면 우리만 결국은 독점적으로 쓸 수 있고,
또 거기에 자산이 쌓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비자도 물론 좋은 브랜드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물론 경영인들도 좋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발전시키고 하려면. 근데 그러려면 조금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소비자든 경영자든 간에 어떤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든가 뭐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우선 브랜드를 관리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세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차별화라는 건데 브랜드도 다른 브랜드하고 우리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를 자동차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그 달리려면 엔진이 튼튼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이 엔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차별화입니다. 가장 자동차의 중요한 엔진.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엔진이 멈추면 자동차는 어떻게 되죠? 멈추죠. 멈추게 되는 네. 거죠. 결국은 브랜드가 발전을 해야 되고 더 성공을 해야 되는데 차별화가 안 되는 브랜드는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는 차가 또 달리려면 연료를 또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연료에 해당되는 게 영어로 그냥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이거를 번역을 하면 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활력이 넘치는 브랜드를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비자들도 활력이 넘치는 브랜드를 구매하면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그 브랜드를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활력을 창출하는 요소. 그래서 그 자동차의 그 연료, 네.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 활력을 창출하는 브랜드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연관성이라고 그래서 그 트렌드. 그러니까 유행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농산물 하나더라도 똑같은 사과인데 거기에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 뭐 축 합격 뭐 이렇게 네, 합격 기원 사과 뭐 이런 것도 맞아요. 나오고 그다음에 미안해 그래갖고 아예 사과할 때 맞아요. 건네는 사과 뭐 해서 이렇게 하시듯이 결국은 그런 부분이 자꾸 새로움을 주고 소비자들한테도 새로움을 주고 그다음에 또 직접 이걸 생산하시는 우리 생산자분들께서도 또 그 내가 시장을 리드해 나간다라는 그런 또 그 자신감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려면 네. 아무래도 공부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네. 시야도 넓어야 되고 보고 듣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전문 경영인 분들도 뭐 이렇게 책을 통해서 많이 습득하시던가 아니면 네. 많은 거를 아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가 이제 경제 문제에서도 심지어 심리학이 같이 이렇게 연관성이 접목이 되고. 접목이 네. 돼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융합이 중요한 시대인데 이 지식의 융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저희도 이제 브랜드라는 학문 자체가 상당히 여러 학문들이 모였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학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제 미학이라고 해서 디자인 같은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법률도 필요합니다. 상표법도 알아야 되고 저작권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경제학도 알아야 되고 네. 또 경영학도 알아야 되고 또 마케팅도 알아야 되고 또 광고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방면에 이런 그 지식이 뭉치지 않으면 브랜드는 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브랜드를 개발을 할 때도 그냥 단순히 이 브랜드 전문가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소설가, 네. 두 번째는 시인, 뭐 세 번째는 음악가, 뭐 예술가 이런 분들이 같이 모이면은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와요. 막 무궁무진하게. 결국은 단순히 우리가 책상에서 막 이론에 맞춰서 어떤 전략을 짜는 것보다 오히려 생생하게 이야기로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다 소비자들이 즐거워하는 네.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단순히 브랜드 전문가들도 이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같이 교류를 하듯이 우리 뭐 농업인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실제 농수산물을 또 생산하시고 재배하시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한 군데만 이제 있으시면 안 되고 자꾸 주변에 여러 사람들도 만나시고 또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그 속에서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다양한 이야기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더 어떤 다양한 학문 간의 이런 통합 또는 그 융합이라는 부분은 점점 더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네. 한 남한산성 제3코스 네. 길을 한 반 정도 왔거든요. 아직 남은 길이 머니까요. 가면서 남은 얘기들 마저 듣도록 할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정말 제가 브랜드의 세계로 정말 네. 푹 빠질 것 같아요. 네, 가시죠. 네.
도심에서 가까운 남한산성길은 잘 보존된 역사와 자연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생명의 길과 법도의 길, 의지의 길과 옹성미학의 길 등 총 5개 코스로 구성된 남한산성 탐방로의 제3코스는 바로 기억과 함께하는 반추의 길. 1636년 병자년 전쟁의 기억을 반추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제3코스는 군사훈련과 무술을 연마하던 연무관과 조선 선비의 절개가 느껴지는 현절사, 그리고 터만 남은 동쪽 지휘소인 동장대지와 성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벌봉을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이동하는 길마다 펼쳐지는 화렵수림 숲은 상쾌한 피톤치드와 마음의 평안함을 선물한다. 네, 오늘 저희가 걸어봤는데요. 하루 동안 남한산성을 시청자분들에게 전해드리기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떠셨어요? 이렇게 걸어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진짜 규모도 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뭐 그냥 잠깐 왔다 밥 먹고 가는 길이 아니라 네. 제대로 된 산책을 해보니까 진짜 마음도 좀 틀려지는 것 같고 이런 기회를 좀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참 좋은 기회인데 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나 그런 생각합니다. 와, 정말 대표님께서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다니까 네. 제가 다 좋네요. 근데 네. 이게요, 사실 도심 속에서도 느낄 수 있는 이런 걷기 좋은 길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남한산성에 왔지만 사실 걷기 좋은 길 하면 우리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농어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농어촌의 가치를 조금 한번 여쭤볼까 싶어요. 뭐가 있을까요? 농어촌의 가치. 농어촌의 가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뭐 생명의 가치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 에너지라는 거죠. 에너지, 삶의 네. 에너지. 그다음에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 수도 없을 거고. 그쵸? 그다음에 또 농어민들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결국은 삶의 활력소, 결국은 에너지 역할을 하시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큰 브랜드를 놓고 봤을 때 그 농어촌 또 경영자분들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대표님 말씀처럼요. 이 농어촌이 정말 우리가 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나도 좋잖아요. 네, 정말 브랜드 중에 명품 브랜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어촌이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농수산 이런 것도 어떤 명품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그 명품 브랜드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따지는 부분이 그 나름대로 명확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것과 좀 다른 뭐 우리 뭐 내 고장 이야기 뭐 이렇게 하듯이 네. 뭔가 똑같은 고장 이야기, 뭐 동네 이야기 이게 아니라 역시 우리 고장만의 또는 우리 농수산물만의 독특한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잘하면 세계 최고도 될 수 있고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그런 그 브랜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품 브랜드는 결국 브랜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시간하고 네. 그다음 그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히스토리라고 했을 때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쵸? 오래가 되면 당연히 이제 명품 브랜드가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이야기를 만드는 길. 그렇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 시간의 그 차이를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 또 명품 브랜드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 매니아층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매니아가 있으면 네. 그 브랜드는 명품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소비자를 그 갖고 있다면 확보하고 있다면 결국은 그 브랜드는 명품이 될 그 가능성도 높고 또 네. 명품으로서 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니 해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다소 좀 브랜드가 좀 부실했지만 네. 오히려 관리를 잘해서 성공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가 네. 결국 삼박자가 잘 이렇게 박수도 딱딱딱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정말 저희가 좋은 걸 갖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이 있는 그런 근본이 될 수 있는 농어촌인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세 박자가 정말 탁탁탁 잘 맞춰서 저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더 명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농어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활동 계획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오늘 길을 좀 걸으면서 길을 좀 네. 열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특히 말로만 자꾸 우리 그 농어민분들 경영자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좀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브랜드 아카데미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그 지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브랜드에 대한 그동안의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어민께서들도 잘 이렇게 그 습득을 하시고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뭐 교육의 장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은 기업 중심으로 제가 브랜드 아카데미를 좀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 농어민 경영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의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같이 함께 하는 게 어떻겠는가. 그리고 좀 현장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오늘 이렇게 자연에 나와서 또 공기도 마시고 하니까 좀 길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는 좀 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현장 친화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또 이 브랜드에 대한 노하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와, 제가 오늘 정말 많은 걸 느끼고 갑니다. 네, 앞으로의 정말 대표님의 활동 계획 네, 잘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기대가 많이 돼요. 저희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운데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한민국 브랜드 컨설턴트 1호 이상민 대표님과 함께한 남한산성 길여행 어떠셨나요? 네,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문득 이 길이 맞나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의 새로운 도전, 또 나를 다시 한번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는 더 아름다운 길 위에서 더 많은 이야기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